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드리는 마음 치유 건강 이야기의 유진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혹시 코끝에 어떤 냄새가 스치시나요?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이 푹 배어들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갈비찜 냄새. 기름 두른 팬 위에서 고소하게 익어가는 각양각색전의 지글지글한 소리와 냄새.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의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한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 네, 바로 설날입니다. 까치 설날, 우리 설날.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함께 먹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무탈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올리는 차례상 위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곧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설날 음식은 유독 더 맛있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처럼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소음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침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즐거움에 취해 혹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회포를 푸느라 바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명절인데 뭐 어때, 1년에 한 번인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와는 다른 음식들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자신에게 허락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행복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바로 건강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이 순간의 기쁨도 내 몸이 평안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조금 더 깊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이라는 이름의 동반자와 조용히 함께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우리 삶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죠.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혈압 걱정을 말없이 품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설날의 풍성한 밥상은 마냥 즐겁기만 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기쁨 뒤에 숨겨진 아슬아슬한 시험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저것 드시지 마세요 하고 겁을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을 빼앗고 명절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결코 치유가 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늘 여러분을 특별한 대화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명절을 지혜롭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대화 말입니다. 자, 잠시 저와 함께 상상 하나를 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강에는 맑은 피가 흐르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강이죠. 혈압은 바로 이 강물의 흐름의 힘입니다. 적당한 힘으로 잔잔하게 흐를 때 강은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강물이 너무 거세고 너무 빠르게 흐르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 거친 물살은 끊임없이 강둑, 즉
우리의 혈관벽을 때리고 침식하고 약하게 만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강둑은 상처 입고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설날의 풍성한 밥상은 자칫 잘못하면 이 위태로운 강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상치 못한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약해진 강둑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물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생명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강의 흐름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센 물살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강둑을 단단하게 보강하여 생명의 강이 언제까지나 평화롭게 흘러 우리 몸이라는 땅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날 밥상 위에 숨어있는 홍수의 주범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범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위협을 줄이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부드러우며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해법들을 함께 찾아 나설 겁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강을 스스로 돌보는 능동적인 관리자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거센 강물을 평화로운 흐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생명의 강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홍수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려는 재판이 아닙니다. 상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탐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주범은 아마 명절 밥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일 겁니다. 바로 소리 없는 소금 폭풍, 나트륨의 역습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트륨을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은 적당히 찾아오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띄우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고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죠. 하지만 만약 이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온 집안을 차지하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손님들은 앉을 자리도 없고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게 됩니다. 집주인인 우리 몸은 이 과한 손님을 어떻게든 대접하고 희석시키기 위해 집안의 모든 물을 다 끌어와야만 합니다. 제발 이 짠 기운 좀 어떻게든 중화시켜야 해 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우리 몸이라는 집, 즉 생명의 강은 갑자기 불어난 물로 가득 차 강둑까지 물이 차오르며 넘실거리게 됩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강물은 그 자체로 강둑, 즉 우리의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치솟는 원리입니다. 강물이 홍수처럼 불어나 위태로운 강둑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밀어붙이는 아찔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손님, 나트륨은 설날의 어떤 음식들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설날의 주인공인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쫄깃한 떡, 그리고 정성스러운 고명이 올라간 떡국 한 그릇. 새해 첫날 이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제대로 먹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죠. 문제는 바로 그 뽀얀 국물에 있습니다. 사골이나 고기로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은 그 자체로 맛이 깊지만 여기에 우리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양의 국간장과 소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정성과 감사의 의미로 그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곤 하죠. 그 순간 우리 몸의 강은 조용히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떡국 위에 올라가는 김가루, 그리고 함께 곁들여 먹는 김치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명절 밥상의 화려함을 담당하는 갈비찜과 불고기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 빛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그 맛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이 환상적인 맛의 비밀은 바로 간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맛이 잘 배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등이 섞인 양념에 고기를 푹 재워둡니다. 그 과정에서 고기는 스펀지처럼 짭짤한 나트륨을 그대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살코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사실은 농축된 나트륨 덩어리를 함께 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고소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각종 전입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꼬치전. 명절이면 집안 가득 퍼지는 이 전 부치는 냄새만큼 정겨운 것도 없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전 자체를 만들 때 반죽에 들어가는 소금 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진정한 결정타는 바로 옆에 놓인 초간장, 즉 간장 종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갓 부쳐낸 따끈한 전을 간장에 푹 찍어 먹습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다는 생각으로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강뚝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주자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잡채입니다. 탱글탱글한 당면과 형형색색의 채소, 고기가 어우러진 잡채는 그야말로 잔치상의 꽃이죠. 하지만 잡채의 맛을 좌우하는 것 역시 간장과 설탕입니다. 특히 당면은 그 자체로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을 흠뻑 흡수해야 비로소 맛있는 잡채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후루룩 맛있게 넘기는 그 한 젓가락의 잡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혼의 음식, 김치입니다.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 때문에 나트륨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들로 입안이 느끼해질 때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한 조각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죠. 하지만 그 오아시스를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 몸은 소금의 사막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명절 음식을 즐겁게 먹고 난 다음 날 아침.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손가락에 반지가 꽉 끼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찝찝한 기분. 우리는 흔히 어젯밤에 많이 먹어서 부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지만 그것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다는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간밤에 불어난 홍수를 감당하느라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우리 몸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발 도와주세요. 강뚝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는 비명인 셈이죠. 이제 두 번째 주범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범은 나트륨처럼 요란하게 강물을 불리는 대신 아주 조용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생명의 강을 병들게 합니다. 바로 끈적한 기름의 함정,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몸에 나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은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끈적한 진흙과 기름 찌꺼기, 온갖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 끈적한 물질들은 강물을 따라 흐르다가 서서히 아주 조금씩 강뚝, 즉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요. 하루 이틀 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회식 때마다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날들이 반복되면 이 기름 찌꺼기들은 겹겹이 쌓여 단단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맑은 피가 흘러야 할 강의 통로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강의 상류에서 물을 퍼보내는 펌프, 즉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과 똑같은 양의 피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좁아진 통로를 뚫고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기름진 음식이 고혈압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강둑을 침식시키는 동시에 펌프 자체를 과부하시키는 이중의 공격인 셈이죠. 설날 밥상에서 이 끈적한 기름 찌꺼기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단연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모듬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 위에서 튀기듯이 부쳐내는 음식입니다. 재료들이 익어가는 동안 엄청난 양의 기름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죠. 특히 밀가루나 계란옷을 입은 저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기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갈비찜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살코기와 지방이 적절히 섞인 갈비를 선호하죠. 조리 과정에서 이 하얀 지방층은 열에 녹아나와 국물과 양념에 고스란히 섞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갈비찜 특유의 깊고 고소한 맛을 내는 비결이지만 동시에 우리 혈관에 끈적한 기름때를 끼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고기와 채소를 꼬치에 꿰어 구운 산적이나 각종 튀김류 역시 명절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지방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식을 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밀려 들어온 엄청난 양의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소화기관과 간이 비상근무를 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앞선 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름하여 달콤한 유혹, 바로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 주범들은 나트륨처럼 강물을 불리지도 않고 지방처럼 기름때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강둑, 즉 혈관벽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흰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급등을 일으키죠.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뒤이어 급격한 에너지의 추락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미세한 불씨를 남깁니다. 이 염증은 튼튼해야 할 강둑, 즉 혈관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계속되는 균열과 회복 과정 속에서 탄탄하고 유연해야 할 혈관벽은 점점 푸석푸석하고 딱딱하며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약해진 강둑은 나트륨이 일으키는 작은 홍수나 지방이 만드는 작은 압력에도 훨씬 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달콤한 주범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떡국의 주인공인 가래떡 자체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주자입니다. 흰쌀로 만든 떡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후식으로 먹는 객과와 유과는 말 그대로 설탕과 조청에 푹 절여진 음식이죠. 달콤하고 쫀득한 맛에 한두 개 집어 먹다 보면 우리 혈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명절에 흔히 마시는 식혜나 수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를 돕는다는 생각에 물처럼 마시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의 기본이 되는 흰쌀밥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명절의 달콤함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덕담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강둑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시적인 혀끝의 즐거움에서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범입니다. 이 주범은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바로 알코올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회포를 풀 때. 술 한 잔이 빠지면 서운하다고들 하죠. 술을 한 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긴장이 풀리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의 거짓된 온기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생명의 강을 심각하게 교란시킵니다. 첫째, 알코올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즉, 펌프의 속도를 강제로 올리는 것이죠. 둘째,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생명의 강을 흐르는 피는 점점 더 걸쭉하고 끈적하게 변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는데 길은 좁아져 있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할 액체는 끈적해진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실은 알코올이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의 효과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은 거센 강물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고용한 성실한 강둑지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이 강둑지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강둑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나트륨과 지방이 일으킨 홍수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듬주 문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배우고 서로 잔을 돌리며 정을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혈압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감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로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짜고 기름진 명절 음식을 가득 먹고 거기에 알코올까지 더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강에 재앙을 불러오는 최악의 조합이며 스스로 비극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설날 밥상에 숨겨진 4명의 강력한 주범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소리 없는 소금 폭풍, 끈적한 기름의 함정, 달콤한 유혹, 그리고 거짓된 위안을 속삭이는 알코올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명절에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마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생명의 강을 위협하는 홍수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강의 흐름을 조절하고 강둑을 보수하며 심지어는 강의 물길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강의 관리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관리자의 권한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기술을 통해 배워볼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당신의 명절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마음챙김 식사의 기술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온전히 느끼며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법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 기술은 식탁에 앉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기 약 10분에서 15분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이것은 밤새 잠자고 있던 우리의 위와 장에게 이제 곧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테니 깨어나서 준비해주세요 하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기관이 부드럽게 워밍업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음식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은 식사 직전에 오이나 당근,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생채소나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몇 조각 먼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본격적인 전투에 나서기 전에 튼튼한 방패를 먼저 드는 것과 같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벽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형성하여 이후에 들어올 짜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분의 급격한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방패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 챙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손바닥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명절이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양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복잡한 그램, 지, 계산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정직하고 개인화된 계량컵, 바로 나의 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을 때 갈비찜이나 불고기, 생선과 같은 단백질 음식은 나의 손바닥 크기만큼만 담습니다. 두께도 손바닥 두께 정도로요. 그리고 나물이나 채소류는 양손을 모았을 때 가득 담길 만큼 풍성하게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떡국이나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나의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간단한 법칙만으로도 우리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과식을 막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순서의 지혜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하는 식으로 섞어 먹는데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순서를 살짝 바꾸어 보세요. 가장 먼저 풍성하게 담아온 나물과 채소, 샐러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은 다음 갈비찜이나 전, 두부와 같은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떡국이나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탄수화물이라는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기 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라는 작은 댐들을 먼저 쌓아 물의 속도를 늦추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우리 혈관이 받게 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음미하기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바로 삼키지 마시고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질감과 향기, 씹을 때 나는 소리까지 오감을 동원해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 이 나물은 정말 향긋하구나. 어머니가 만드신 동그랑땡은 역시 부드럽고 고소하구나. 이렇게 음식을 음미할 때 우리는 더 적은 양으로도 훨씬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가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 신호를 위로부터 전달받는 데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이미 과식을 한 뒤에야 뇌가 뒤늦게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죠. 천천히 먹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진 이 놀라운 신호체계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절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어쩌면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음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대화에 더 집중해보세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조카의 재롱에 크게 웃어주고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형제자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과 연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를 조절하고 과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식탁에 앉은 나의 기술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주방장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당신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트륨 줄이기 비법입니다. 떡국 국물을 낼 때 소금과 국간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무, 양파, 파, 다시마와 같은 채소를 듬뿍 넣고 끓여보세요. 채소에서 우러나온 자연의 감칠맛이 소금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은은한 단맛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의 양을 절반 가까이 줄여도 충분히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을 찍어 먹는 초간장은 어떻게 할까요? 간장에 물이나 식초를 섞어 농도를 희석하고 그 대신 다진 파, 마늘, 고추, 깨를 듬뿍 넣어보세요. 짠맛은 줄어들고 다채로운 향이 입맛을 돋우어 줄 겁니다.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젤 때에도 비법이 있습니다. 설탕과 간장의 양을 줄이는 대신 배나 사과, 양파를 갈아 넣는 것입니다. 과일의 천연 효소는 고기를 놀랍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은 단맛을 더해주어 간장과 설탕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비밀 병기입니다. 다음은 지방 줄이기 비법입니다. 전을 부칠 때에는 기름을 팬에 붓지 마시고 키친타월이나 실리콘 붓에 기름을 묻혀 팬을 닦아내듯이 코팅만 해주세요. 논스틱, 난스틱,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갓 부쳐낸 전은 반드시 키친타월 위에 올려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동태전, 육원전 같은 것보다는 호박전, 버섯전, 두부전처럼 채소나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갈비찜을 할 때에는 고기를 양념에 재우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 정리한 과정을 추가해보세요. 불순물과 함께 상당량의 기름기가 제거됩니다. 또한 찜을 하는 중간중간, 그리고 다 완성된 후에 국물 위에 뜬 하얀 기름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꼼꼼하게 걷어내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강에 떠다닐 기름 찌꺼기를 미리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리법 자체를 바꾸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해보세요. 재료 본연의 맛은 더 살아나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줄이기 비법입니다. 명절 후식의 대표주자인 식혜,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판되는 식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면 엿기름의 양을 조절해 은은한 단맛을 내고 설탕의 양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과나 유과 같은 한과 대신 지금이 제철인 신선한 딸기나 달콤한 배, 시원한 단감 같은 제철 과일을 예쁘게 깎아 후식으로 내어보세요. 자연이 주는 건강한 단맛이야말로 명절의 마무리를 장식할 가장 완벽한 디저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거절의 기술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하나만 더 먹어봐라, 내가 넣어주려고 일부러 만든 건데 하시는 어른들의 정성 어린 권유를 뿌리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외교술입니다. 누군가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머님,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맛있는 걸 온전히 기억하고 싶어서 배가 너무 부르기 전에 딱 요만큼만 더 맛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과 권유에 대한 감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을 조절하겠다는 나의 의사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님, 정성껏 만들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위가 좀 약해져서 과식하면 꼭 체하더라고요. 주신 마음만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성을 소중히 여기기에 내 몸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술을 권유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대신 제가 잔은 더 열심히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술잔 대신 물잔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따라주는 역할을 자처해보세요. 이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가져오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조절에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설날 밥상 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협들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음챙김 식사법, 지혜로운 조리법, 그리고 슬기로운 거절의 기술까지. 어쩌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강은 그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즉 날씨와 기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운 역시 강의 흐름을 거세게 만들거나 혹은 평화롭게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건강관리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많은 분들이 명절마다 겪는 보이지 않는 짐, 바로 명절 증후군과 스트레스입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날은 마냥 즐겁기만 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향까지 오고 가는 기나긴 장거리 운전의 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음식 준비와 설거지의 고단함,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숨겨진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와 같은 부담스러운 질문들. 여기에 세뱃돈이나 선물 준비 같은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게 짓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힘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 것처럼 비상사태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치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장을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두근거리게 만들고 온몸의 혈관을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꽉 움츠러들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키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혈압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온하던 강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강물이 순식간에 거칠고 사납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절 내내 이어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폭풍우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강을 휘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다 한들 마음속에 스트레스라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면 혈압은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숨 쉴 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한 거실에서 잠시 벗어나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잠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잠시 쉬는 틈을 타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이것 좀 같이 도와줄래? 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쉴 때 명절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환경 요인은
바로 추운 날씨의 습격입니다. 우리의 설날은 1년 중 가장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찾아옵니다. 이 추위 역시 우리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해서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피부와 가까운 팔다리, 즉 말초 혈관들을 꽉 조여서 따뜻한 피가 몸의 중심부, 즉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로 더 많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똑같은 양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는데 길이 좁아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에 혈압이 더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모자,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여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목과 머리, 손과 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와 실외를 오갈 때에는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명절이 되면 쉽게 지쳐지는 리듬. 바로 수면과 움직임의 리듬입니다. 명절에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차례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수면 부족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혈압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등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섬세한 호르몬 오케스트라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조율되고 균형을 맞춥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 체계가 교란되어 혈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움직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명절에는 보통 먹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먹고 눕는 생활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섭취하는 칼로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몸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할까요? 하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은 겨울 햇살을 받으며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섭취한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무엇보다 밥상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 꾸준한 복약입니다. 명절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매일 먹던 혈압약을 건너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삼키는 그 작은 약 하나는 단순한 화학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칠어지려는 당신의 생명의 강을 밤낮으로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말 없는 수호자와 같습니다. 강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쉼없이 보수하고 거센 물살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가장 충직한 보호자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이 수호자에게 멋대로 휴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명절처럼 위험 요소가 많은 때일수록 이 수호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약부터 챙겨 드세요. 잊어버릴 것이 걱정된다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거나 가족에게 제가 약 먹을 시간 되면 꼭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소중한 생명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날이라는 즐거운 축제 뒤에 숨겨진 위험들부터 그 위험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명절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으로 깊고 넓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은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진실된 사랑의 표현은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돌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조금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덜 달게 먹는 그 작은 선택은 결코 명절의 기쁨을 빼앗기는 박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내 몸을 이토록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선언이자 나는 당신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몸은 생명의 강과 같다고 했던 그 비유를 이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강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 강의 주인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여 강물을 맑게 할지, 어떤 생활 습관으로 강둑을 튼튼하게 만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강 주변의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지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입니다. 당신의 그 생명의 강이 언제나 맑고 평화롭게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며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오랫동안 비옥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위대한 본능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 피곤한데, 속이 더부룩한데, 몸이 무거운데 하는 그 소리 없는 외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몸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건강한 음식과 편안한 휴식,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기적처럼 보답할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의 힘은 수많은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성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과식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곧 진짜 설날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명절에 걱정과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자유를 선물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혹은 건강이 염려되는 친구에게 올해 설에는 우리 더 건강하게 사랑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선물해 보세요. 그것이 어쩌면
올 설날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부디 갑진년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의 강이 올 한 해도 내내 언제나 평화롭게 흐르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